수능 코드 도함수를 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1. 이계 도함수. 첫 번째, 이계 도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눠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명령을 받으면 이것을 dy dx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미분법 공식에서 자동화된 공식이 나오죠. 실제로 풀 때는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를 델타 x로 나눠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것이 f 프라임 x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dy dx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공식들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공식처럼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fx를 ddx 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럼 미분법 공식으로 f 프라임 x를 얻어내라 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계 도함수는 그것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건데요. 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y는 f 프라임 x가 있으면 한 번 더 미분하면 f2 프라임 x, f2 프라임 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냥 y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y2 프라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 dy dx로 표현도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d dx 한다. 근데 이게 분수죠. 실제로 계산할 때. 그러면 이것을 번분수라고 생각하면은 dx제곱 d제곱 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y를 두 번 미분하고 x에 대하여 라는 표현으로서 이것도 이계 도함수의 약속입니다. 번분수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dx의 제곱되고 d제곱 y, y를 두 번 미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y 대신 fx를 쓰면 결국 d제곱 dx제곱 fx라고 쓰기도 합니다. 결국 fx를 두 번 미분해라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죠. 미분법 공식처럼 거의 약속화된 겁니다. 아, fx 두 번 미분하시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값의 판정. 이거 2번하고 3번하고 4번 뒤에 이게 하나의 내용이니까요. 잘 보세요. y는 fx라는 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이 있다 치면 이것을 미분했을 때 0된 x 위치가 알파하고 감마 두 군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x축을 밑에다 그려보고 도함수의 개형을 대략 그려봤어요.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도함수는 양수,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도함수는 음수,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도함수는 양수가 됩니다. 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이계 도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 도함수의 극소인 위치가 f 프라임 베타의 위치죠. 이게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0 되는 거죠. 극소값이니까요. f 프라임 x의 극소값이니까요. 따라서 f2 프라임 베타는 0 되면서 보시면 감소 마이너스죠. 그리고 증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 fx와 도함수와 두 번 미분한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 미분한 함수의 패턴을 가지고 원래 함수를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이 위로 볼록인 모양에서 아래로 볼록인 모양으로 바뀌죠. 이것을 변곡점이라 합니다. 이계도 함수가 생겼으니까 미분 가능한 거고요. 결국 f2 프라임 베타가 0 되는 위치에서 음량부호가 마에서 뿔로 또는 뿔에서 마로 바뀌면 곡선의 모양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뀌는 곡선의 모양이 변환돼서 변곡점이 됩니다. 즉 y는 fx의 그래프의 변곡점을 찾으려면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위치에서 주변의 음량부호가 바뀌는지를 조사하시면 돼요. 기하학적 의미로 보면 도함수가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음수인 구간은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도함수가 감소란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다가 작아지죠. 0 됐다가 계속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지죠. 즉 f2'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위로 볼록인 모양이 나오고요. 원래 함수에. 그리고 f2'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원래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나옵니다. 따라서 f2' 베타가 0 되는 위치에서는 변곡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미분해서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한 함수에 알파 집어넣어서 음수였다면 위로 볼록인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됐으니까 극대값이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고요. 2' 감마가 0보다 컸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f' 베타가 f' 감마가 0 됐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0 되는 위치가 생겼으므로 극소값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극값의 판정.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극값을 구할 때 f'x는 0을 만족시키는 x는 a에서의 좌우에서의 f'x의 부호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여 극값을 구한다. 보세요.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 즉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f'a가 일단 0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만약에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면 이것은 증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두 번 미분한 걸 가지고 a를 집어넣었더니 0보다 컸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 있는 것, 원래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 있는 것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었다고 해서 극소값이 된다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두 번 미분해서 a를 대입했더니 0보다 작았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은 거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에 있어서 f'a가 0 되는 위치가 생겼으므로 위로 볼록일 때 0 되는 위치였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었으니까 극대인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판정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 내용들을 설명한 건데요. 오른쪽 설명이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곡선의 오목 볼록 판정이 한 번에 설명이 되죠. 한번 읽어보면 함수 y는 fx가 어떤 구간에서 f2'x가 0보다 컸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었다. 도함수가 양수일 때 두 번 미분한 게 다시 도함수가 증가할 때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니까요. 도함수가 증가하는 모습이죠.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계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함수를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위로 볼록인 모양이다. 이렇게 기하학적인 상식과 연관을 시키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럼 변곡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위치 또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위치, 즉 두 번 미분해서 베타를 대입했을 때 0 되는데요. 그 지점에서 좌우의 부호가 바뀌면 y는 f2'x의 좌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원래 함수는 그 지점에서 변곡되고 있다. 즉 그 지점이 변곡점이 된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곡선의 모양이 변하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곡선 y는 fx 위의 점 PA, FA, 이건 y는 fx 점이에요.
대하여 x는 a에서 좌우에서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변할 때 점피를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이라 한다. 즉 f2'a가 존재하면 두 번 미분 가능해서 a를 대비해서 값이 나오면 그 지점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베타를 대비해서 0 되죠. 자, 박스 보시면요. 변곡점의 판정. 함수 fx에서 f 프라임 a가 0이고 이건 f2'이에요. f2'a가 0이고 x는 a에서 좌우에서 f2'x의 부호가 바뀌면 그러면 변곡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 한번 보자. 곡선 y는 fx에 대하여 f2'x가 0이라 해서 변곡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fx는 x 4제곱에서 f'x 한번 적어볼까요? x 4제곱에서 f'x는 4x 세제곱이고 f2'x는 12x 제곱이죠. 자, 그러면 f2' 0은 0이지만 뿔 0뿔 그러면 뿔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음량보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원리함수 보시면 4차 함수 이렇게 되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 그대로 되니까 이 지점은 변곡점이 되지 않네요. 따라서 그럴 때 바뀌지 않으므로 점 0,0은 변곡점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네요.